네, 잘 쉬셨어요? 네. 조금 전은, 연결에 이어서 역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뭐, 기차역 앞이 아니고요. 리버설. 그러니까 반대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위치, 순서, 핵심 속성 등을 반대로 해서 효용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바로 이제 역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역발상,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거꾸로 생각해보기, 거꾸로 보기, 반대로 생각하기,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반항심이 아니라, 예, 역전, 입니다. 자, 그러면 역전의 어떤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예, 이게 뭐가 역전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를 달릴 땐 어때요? 예, 바닥은 고정되어 있고 내가 달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역전이 되었죠? 예, 나는 제자리 걸음을 그러니까 제자리에 뛰고 있고 오히려 바닥이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공간에 제약성이 없고 뭐 어려운 그 많은 이런 길이 안 나가도 요즘처럼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나 또 뭐 미세먼지 많거나 또 이런 TV를 보면서 그죠? TV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 보다가 이렇게 이 조깅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조깅이 가능해진 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이것도 역전인 겁니다. 내가 달려서, 내가 발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달리면 바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또한, 방법이죠. 이거의 유사한 기능은 뭐 있을까요? 우측에 보이는, 이 수영입니다. 이거는 이 스위밍 풀인데요. 그러니까 수영장인데, 여기에 앞에 터빈을 돌려서 물을 세게 이렇게 나가게 하면 어때요? 나는 제자리에서 수영을 하고 그 물의 속도에 맞춰서 수영을 하면 계속 수영을 장기간 할 수 있겠죠. 이 물이 다시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뿜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스피드에 맞춰서 예, 수영을 하면 예, 제자리에서 수영하나 큰 스위밍풀이 필요 없겠죠. 뭐 50m, 100m 이런 스윙풀이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현상을 이렇게 낯설게 거꾸로 보라. 뭐 이런 게 이제 뭐 루트 번스타인이 이야기했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거꾸로 생각한 후에 그 효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검토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이것도 좋은 그 창의 발상론이고 방법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역발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좋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도마도 케첩 어때요? 일반적으로 요런 케첩병들을 많이 썼죠. 그러면 항상 밑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남아있을 때 어때요? 거꾸로 뒤집어서 항상 이 머리를 탁탁탁 쳐서 그죠? 탁탁 쳐서 이렇게 짜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아예 이렇게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헤인즈에서. 그러면 항상 보관할 때 밑으로 향하게 되고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좋지만 않더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뚜껑을 열자마자 케찹이 주르륵 흘러나와서 손에 묻게 되는 뭐 그런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항상 조금 남았을 때 탁탁탁 털고 뭐 하는 그런 불편함은 개선한 거죠. 위아래와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뭐죠? 멀티탭이에요, 멀티탭. 그러니까 멀티탭이 항상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위에 먼지가 앉게 되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먼지에 습기가 닿고 하면 이뭐 합선도 일어나고 또 그 문제가 하면 잘 접촉 불량도 생기고 하는데 이 위아래가 바뀌면 위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코드가 막 나와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죠? 예, 먼지도 안 들어가고 아주 좋은 역발상 제품이 될 겁니다. 또 역발상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겁니다 바로 우산. 뭐냐하면 항상 일반적인 우산은 어때요? 이렇게 접으면 안쪽으로 이 우산 살들이 접히면서 물이 몸쪽으로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인앤아웃 뭐 인버트 뭐 엄브렐라는 반대로 접을 때 바깥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이게 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핀 상태에서 접으면 이렇게 접힙니다. 이 상태에서 필 때도 당기면 이렇게 펴지고요.
이거를 접을 때는 여기서 밀면 이렇게 접힙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 받쳐있던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우산을 이렇게 앞쪽으로 쓰러뜨리면 물이 다 바깥으로 튀겠죠. 그래서 이제 버스 승하차 시에 뒷사람한테 뭐 나한테도 그렇지만 뒷사람한테 물튈 염려도 없고 이렇게 또 더군다나 살이 이렇게 그 바깥으로 되어 있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세우면 이 콘 모양으로 바닥에 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또 자연 배수가 되고 택시 승하차 시에 이제 이 상태에서 딱 쳐면 켤 때도 요게 이렇게 켜지니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켜지면서 그러면 또 택시 승하차에서 젖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안으로만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접히는 이렇게 역발상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역발상에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 슬로우 쿠커가 있죠. 이 슬로우 쿠커는 어떤 역발상일까요? 항상 요즘 요즘 현대 근대 시대에 다들 시간은 돈이다라고 해서 빨리 뭐 패스트푸드 뭐 여러 가지 빨리만을 재촉하잖아요. 이 슬로우 쿠커는 반대로 한 겁니다. 뭐냐면 천천히 익히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익히면 이게 어디다 쓰냐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 슬로우 쿠커의 역할은 아침에 조리를 하고 아침에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이 슬로우 쿠커에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찌개가 됐던 뭐 수프가 됐다. 또 뭐 닭찜이나 삼계탕 이런 것도 빨리 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천천히 조리하고 이렇게 타이머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조리를 해놓고 타임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가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식사를 한다. 그러면 10시간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천천히 조리가 되겠죠. 그러면 저녁에 딱 왔을 때 딱 조리된, 조리가 완성된 그런 제품,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이 슬로우 쿠커의 역할입니다. 예, 오히려 말 그대로 요즘은 빨리 뭐 전자레인지나 뭐 이런 것처럼 금방 이렇게 띵 막 이렇게 빨리만 추구하다가 이렇게 반대로 슬로우 쿠커의 어떤 그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역발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현대카드 M카드인데요. 이 M카드는 무엇을 역발상을 했냐 혹시 아시나요? 학생분들이 그 신용카드 많이 안 사용하셔서 모르겠지만 이 M카드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대히트를 한 상품입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뭐 신용카드를 쓰면 100만 원을 썼다 한 달에 그러면 거기에 1%가 저한테 적립이 되거든요. 포인트라는 게 그죠? 포인트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써서 뭐 예를 들어서 2% 포인트 뭐 보통 한 3% 정도를 예전에 포인트 적립했는데 3%를 포인트 적립해 준다 하면 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3만 원이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뭐 제품을 사거나 또는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이 현대카드는 어떻게 했냐면 선결제 시스템을 한 겁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죠? 그러면 2년치 정도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여기서 3%의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3만 원씩 1년이면 36만 원, 2년이면 72만 원. 그래서 그 72만 원을 먼저 자동차를 살 때 포인트를 당겨서 선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면서 갚아 나가는 거죠. 못 갚으면 그거는 그 달에 또 이렇게 지불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역발상인 거죠. 보통은 돈을 사용하고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를 쓰는데 먼저 선 포인트 차감하고 그 다음부터 카드를 쓰면서 그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걸 채우려다 보니 한 90만 원 더 쓰면 10만 원을 더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더 진작시키고 카드 사용률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카드의 이 선 포인트 시스템도 하나의 대표적인 이런 역발상, 역전의 사례이고요. 요거는 어떤 사례일까요? 보통 페인트 칠하면 이게 이제 바닥이고, 그죠? 그게 이제 페인트 칠하는 방향인데 보통은 어떻게 칠해요? 페인트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해 오면서 이 칠하지 않은 쪽에 발을 디디고 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떻게 칠하고 있나요? 예,
이렇게 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손이나 바닥에 다 묻겠죠. 옷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칠한 이유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퀵 드라이 페인트입니다. 엄청 빠르게 마르는 페인트를 인상적이게 주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장소 위에서 페인트를 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칠하자마자 굳기 때문에 손이나 옷에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광고 화면입니다. 이처럼 아주 신선한 그런 또 역발상인 거죠. 이렇게 퀵 드라이 페인트이고요. 이건 뭐냐면 그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고 해서 리트로라고 하는 카메라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카메라 촬영할 때 어떤가요? 예,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 다들 많아서 스마트폰 기능도 좋아져서 바로 그냥 찍어도 잘 나오지만 카메라를 좀 더 잘 사진을 촬영하려면 포커스, 그러니까 이제 페이드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또는 포커스를 잘 해서 사람의 피사체를 잘 잡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리트로는 어떤 기능이냐면 그냥 찍습니다. 그냥 이렇게 찰칵 찍고요. 그리고 찍고 난 다음에 포커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는데 이 리트로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뒤에 보이는 이 까만색을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역발상이죠. 보통 초점을 맞추고 카메라를 찍는데 이거는 찍고 난 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이것도 역전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 안도 모호구의 컵라면 제조 공정이 또 대표적인 이 역전 사례인데 컵라면은 저번에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런 그 창의 발상론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 안도 모국과 이 컵라면의 이 제조 공정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컵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위에 라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있는 여기에 제대로 딱 안착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항상 이렇게 불발이 나거나 잘못 맞아서 이 컵이 쓰러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 불량률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공정 라인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안도 무후과 한날은 잠을 자는데 본인이 침대가 아니라 천장에 누워 있더래요. 그러니까 천장에 누워서 그 바닥을 바라보고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벌떡 깨서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라인 공정을 개선한 게 어떻게 개선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한 거. 왜 굳이 컵을 이동시키고 거기에 내용물을 떨어뜨리려고 했냐 이거죠. 왜냐하면 컵보다 내용물이 더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맞아서 컵이 넘어지거나 제대로 안 꽂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이 깔때기 모양에 있는 컵라면이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다 보니까 불안정했고. 그래서 라면을 이동시키고 그 위에 컵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공정에서 이걸 뒤집었죠. 그래서 라면을 컵에 담지 않고 용기를 라면에 씌우는 이것 또한 엄청난 발상인 거죠. 예전에 우리 그런 농담도 했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코끼리가 냉장고 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우리 농담이지만 역발상을 한 게 코끼리에게 냉장고를 먹인다, 그리고 뒤집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는 말 안 되나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역발상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비행기에 타면 어때요? 네, 중간에 화장실,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 갈 때 보면 항상 이 카트가 중간중간에 식사, 음료, 또 상품 판매 이런 것 때문에 카트가 항상 이 복도에 이 아일에 있으니까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이동하기도 불편했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카트를 어차피 비행기는 다 이 동체가 이렇게 쌓여 있고 천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긴 조명만 있으니까 이 카트를 위에다가 달면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쓰고 밀면 쭉 올라가고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옮겨 다니겠죠. 카트 위를 밟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카트 라인을 천장에 매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역발상으로 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IF 워드 디자인 가이드에 상을 받은 예,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뭐 보잉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걸 적용한다 뭐 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체가 있는데요. 대체는 말 그대로 시스템의 요소의 일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서 새로운 효용을 창출하거나 신숙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걸 대체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대체의 방법은 예, 절반은 새롭게, 절반은 익숙하게. 그러니까 완전 새로우면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을 적절히 배합을 해야 이 대체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윌릿 블라인드라고 해서 블라인더 있잖아요. 그 가는 거, 뭐 과일이든 곡물이든 가는 그 블라인드를 선전하는 그 블라인드 회사에서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가 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히트 친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이나 곡물을 갈아야 되는데 이 블라인더에 예, 작동하고 있는 아이폰을 넣어서 갈았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아이폰 4를 넣고 갈았더니 안전 분쇄가 되었던 거죠.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와 저렇게 안에 뭐 쇠도 들었고 철심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아이폰이 저렇게 가루가 될 정도로 갈리니 얼마나 파워풀하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충격을 먹은 거죠. 이 광고에. 예. 그러면서 예. 뭘 대체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곡물이나 과일을 아이폰으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이 광고가 미국 내에서 엄청 히트를 한 겁니다. 예. 또 아이포드에서 상을 받은 이 3D 리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D 프린터는 아시죠? 이 3D 리프린터는 뭐냐면 기존에 물론 플라스틱도 이게 경화수지냐 뭐 이거냐에 따라서 경화수지 같은 경우는 다시 녹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 PT병, 뭐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페트 재질의 그 이 폴리에틸렌 쪽에 너는 녹이면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위에다 넣으면 이게 녹아서 레진이 되어서 그걸 다시 분사를 해서 3D 프린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고 녹여서 바로 이런 3D 프린터로 예,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예, 이것 또한 예, 대체를 한 거죠. 기존에 있는 이런 그뭐 카트리지나 이런 그 필터를 저기 그 필라멘트를 예, 이런 재활용으로 어차피 이걸 녹여서 그죠? 예, 녹여서 그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그걸 넣어서 또이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바로 그냥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어서 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도 되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보시면 이런 뭐 이 스케이트에 롤러를 달아서 롤러 스케이트 또 이 롤러를 일자로 만들어서 예, 또 스케이트 뭐 이런 또 다른 제품들이 만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체를 해서 만드는 그런 또 상품들이 있죠.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 프렌치 카페라고 하는 커피 믹스인데 여기서 뭘 대체했을까요? 기존에 이제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프림을 우유, 가루로 대체를 한 겁니다. 전지분유로. 그래서 예, 프림이 아니라 우유를 넣었다고 해서 프림을 예, 우유로 대체한. 그래서 이 또한 이 프렌치 카페가 또 엄청 히트한 그런 상품이 되죠. 뭐 이렇게 이제 명품백에 있어서도 대체를 썼는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말이나 뭐 이런 가축류들이 많이 이렇게 살상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가죽백에 가죽을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구찌라는 회사에서 가죽 손잡이가 아니라 그 가죽 손잡이를 떼고 이 대나무를 대체를 한 거죠. 가죽을 대나무로 대체해서 이렇게 같이 패턴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식도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이게 뭐 과연 팔릴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뱀부백이라고 해서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예, 히트한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게 이제 그랑자드의 섬, 일요일의 오후라는 이 섬인데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건 뭘 대체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페인팅을 했잖아요. 붓으로. 예,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그렸다면 이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은 점묘법입니다. 페인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 점을 찍어서 페인트를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마찬가지 페인팅에 이렇게 붓칠을 예,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린 그 점으로 대체한 거죠. 예. 또 이 영화 해운대는 뭘 대체했을까요? 이 영화 해운대의 감독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오는 거를 뉴스에서 보고 아 저게 만약에 우리 한국에 저렇게 쓰나미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뭐 이 발리나 이쪽 이거를 해운대로 대체를 해본 거죠. 상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온 겁니다. 네. 네,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었나 보네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슨 고정주영 회장, 이 고정주영 회장의 유조선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간척지를 만들 때 물을 막아서 이 물을 퍼내고 거기에 이제 뭐 산을 깎아서 나온 흙이나 뭐 이런 걸 채워서 이 간척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해 쪽에 특히 이렇게 많은 뭐 해면이 고르지 않은 쪽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갇혀있던 물이 점점 이렇게 물막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에서 물살이 엄청 세지겠죠. 왜냐면 이 물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엄청 세지니까. 그러면서 이 세진 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서해 쪽은 또 뭐 이런 또 간조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물막이 공사 마지막 공정에 있어서의 이 돌을 넣으면 쓸려가고 이 물살이 엄청 세니까 돌을 넣으면 쓸려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유수한 뭐 건축공학 박사가 됐던 뭐 토목공학 박사가 됐던 암만 아이디어를 내도 안 됐는데 정종 회장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뭘 대체를 했겠죠? 돌이나 뭐 이런 석재가 아닌 뭘 대체했을까요? 맞습니다. 폐유조선, 그러니까 철사나 돌망태 이런 걸 폐유조선으로 대체해서 마지막 물말 공사에 폐유조선을 딱 갖다 놓으면 어때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체 정주영 유조선 공법으로 유명한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추가 있는데요. 다른 시스템의 어떤 원리나 기능, 운영, 이미지 이런 걸 해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유추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이따 뵙겠습니다.